안녕하세요. 저는 명상하고 그림 그리는 행복한 작가 노반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도 아름다운 날씨, 푸른 하늘, 따뜻한 공기가 너무 행복했던 날씨였습니다. 저도 강아지들과 잠깐 산책을 나갔다 왔는데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날씨도 맑고 공기도 따뜻하니까 음, 몸과 마음이 정말 풍요롭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 내려진 상태고 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셧다운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또 3, 40% 이상이 더 가난해졌고 사람들은 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두려움을 좀 떨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환경을 접하면 앞날이 암담하잖아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살아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이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나폴레온 힐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마음이 가장 우리를 좀먹고 갉아먹는 아주 나쁜 그런 악마 같은 존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를 이 책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1883년 미국 버지니아주 남서부 외딴 산골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또 9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그런데 새어머니가 그 뒤로 들어오셔서 나폴레온 힐에게 너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항상 말을 해주셨나 봐요. 1908년에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나폴레온 힐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카네기의 소개로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존 록펠러 등의 당시 거물들을 만나고 20년 동안 500여 명의 성공자와 수만 명의 실패자들을 인터뷰해서 연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낸 책이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 그다음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그리고 성공 철학 실천 프로그램 PMA, 그리고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등을 집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국 당신이 이길 것이다 책 중간중간에 해설가 샤론 레흐트라는 분이 이제 해설을 붙였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공동 저자이기도 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금융교육위원회의 대변인이자 금융교육 기관인 Pay Your Family First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녀는 나폴레온 힐 재단과 협력해서 나폴레온 힐의 원칙과 가르침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님이 옮기셨고요. 출판사는 흐름 출판입니다. 총 챕터는 12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서 그 책을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은 총 4챕터를 알아볼까 합니다. 챕터 1에는 내 운명을 바꿔놓은 카네기를 만나다입니다. 이 운명을 바꿔놓은 카네기를 어떻게 처음에 만났냐면 잡지사에 다니고 있던 힐이 1908년에 카네기를 취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취재를 하는 동안에 카네기에게 본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것이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 비결을 찾아낼 거고 그 발견한 모든 것들을 기사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카네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당신의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는 당신의 의지를 꺾을 의도는 없지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군요.
현재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오랫동안 남는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면 당신은 성공의 모든 요인은 물론 실패의 모든 요인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학교와 대학에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사실상 개인의 성공 원칙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추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4년에서 8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실용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성공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공 철학은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위인들의 경험에서 얻어낸 사실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철학 전 분야를 살펴봤지만 내가 생각하는 철학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형태의 철학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제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철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또 이제 이 일을 하려면 용기가 끈기가 있어야 되고 또 20년 이상을 노력을 해야 되고 어쩌면 또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 여기 이제 샤론 헤어트가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덧붙여 놨는데요. 인정받을 가능성도 없고 어떠한 보상도 없고 20년을 노력해야 되니 어떻게 당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런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힐은 카네기의 과제를 받아들였고 카네기가 건네준 소개장을 가지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토마스 에디슨, 존 록펠러, 헨리 포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킹즐레트 등 여러 거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25년 동안 연구 끝에 총 8권으로 된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을 포함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인생, 나의 꿈 나의 인생, 그다음 몇 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또 어쨌든 그 작품들이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카네기가 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음, 성공한 사람들 또 이제 알아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더 성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알아보면서 당신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카네기 힐이 본인의 카네기 힐이 아니죠. 앤드류 카네기가 그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또 다른 자아로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조종받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합니다. 반면 끈기와 명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위 실패라는 것도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재무장할 수 있는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과 자기 의심은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주요 장애물인 거예요. 요즘 경제 침체도 되어 있고 또 평생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총체적인 지금 난국에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심어놓은 두려움과 자기 의심이라는 거죠. 이 지금 경제 침체가 나 자신을 짓누르는 거잖아요. 나를 파괴하고 나를 의심하고 내가 과연 이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 빨리 포기하고 너무나 빨리 체념해서 성공을 눈앞에 두고도 성공을 결코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카네기 인터뷰 이후로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성공자와 이렇게 실패자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제 리서치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폴레옹 힐의 성공 철학 실천 프로그램 PMA와 그다음에 30가지 실패 주요 원인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잘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 방대하고 살짝 뼈대는 세우긴 했지만 결국은 이 작업을 중간에 이제 덮어 놓고 이제 유혹에 빠져서 광고업에도 빠져들고 그다음에 라살르 대학 사회교육원에 들어가서 뭐 회사도 차리고 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계속 사업이 잘 되지만 중간에 너무 행복하지 못해서 결국 남들한테 넘기고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나폴레옹 힐이 얘기가 내 안에 또다시 불안감이 찾아왔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새한갑은 점점 확실해졌고 아무리 막대한 액수의 돈일지라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래서 성공했던 사업도 결국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넘기고 1923년 아주 이제 가난하고 돈 한 푼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이제 오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가족도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날 하루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본인이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망설임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나폴레옹 힐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되는 거죠. 직장을 이리저리 옮기고 자신만의 이상적인 사회생활을 추구했던 그 행동들이 지금 현대인들하고도 직장과 인생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힐이 처했던 그 공경이 결국 자신이 자초한 일이고 또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우리가 결정한 걸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라 좀 그런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힐은 마냥 좌절하고 실에 빠져 있는 대신 일시적인 패배를 기회로 삼고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사색하고 분석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만일 경제적 상황으로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면 당신도 이거를 어떤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힘과 동기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폴레옹 힐이 자신의 두려움과 무기력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다시 성공하겠다는 희망과 영감, 동기를 어떻게 찾았는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한번 좀 알아보겠는데요. 음, 그,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이제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그렇게 이제 긴 시간 걸어서 오다가 이제 마음속에 어떤 강력한 그 직관이 들어서 이제 이분이 다른 사람 어떤 투자자를 만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집필해놓은 책을 펼쳐내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해자로 그 오인을 받을까봐 어디 이제 저 산속 밑에 숨어서 그 사람 나중에 진짜 살인자들이 나올 때까지 숨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 숨어서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거의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할까? 사고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좀 거의 우리 요새 말하는 멘붕 상태로 있었던 상태였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의 기나긴 고통을 견뎌낸 것이 마침 어떤 행복은 저 멀리 가버리고 그 나폴레옹 힐이 겪고 있던 그 위기 상황이 첫 번째는 위기 상황이라는 속성 자체가 계속 자신을 망설이게 하고 두려운 상태에 만들고 두 번째 그 숨어있던 은둔 생활이
자신을 오히려 나태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으로 해서 그런 시간에 대한 중압감을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마비가 오게 됐는데 불현듯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문득 이제 이 상태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걸어가면서 탈출구는 있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이 말을 1000번도 더 되뇌이면서 계속 어떤 희망을 갖고자 노력했는데 문득 불현듯 어떤 힘과 함께 그 나폴레옹 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지금은 너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너를 가난하게 만들고 굴욕감을 맛보게 했던 것은 네가 네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그렇게 자신을 옥죄고 거의 정신 이상이 올 정도의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막상 그 생각이 드니까 자신이 하늘 위를 걷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 또 잠재 의식 속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갇혀 있던 자기 자신이 막 풀려났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든 그 험난한 역경의 시간이 오히려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는 물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고 가르쳤던 그 본인의 성공 철학의 그 타당성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그런 걸 시험해 보라는 그런 기회라는 게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만약 이게 효과가 없으면 이 지필한 원고를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신 운명의 주인이고 당신 영혼의 선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아주 굳은 각오를 하고 이제 처남한테 돈을 50달러를 빌려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무작정 차를 몰아서 이제 필라델피아에 도착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주 싸구려 하숙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자아가 최고급 호텔에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주머니는 40달러밖에 없었는데도 최고급 호텔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자아의 명령대로 따라서 스위트룸을 얻고, 그다음에 또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또 벨보이가 가방을 들여다 주니까 이거 황태자 대하듯이 탁 목례하고 엘리베이터도 안내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접을 받았던 거죠. 심지어 돈도 없으면서 1달러의 어떤 팁도 주는 거예요. 이제 숙박비를 계산을 이제 해보려고 해보니까 돈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또 걱정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을 다 털쳐버리고 당분간은 내가 마치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주머니 돈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또 다른 자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은 이 경험이 아주 새로웠던 거죠. 그래서 30분에 걸쳐서 이 또 다른 자아가 필라델피아에 머문 동안 그 자신의 명령이 철저히 따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명령을 생각을 매개로 전달되었다. 강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했고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일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내용들이었다. 이게 이제 나폴레옹 힐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자아가 어떤 명령적으로 이제 명령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는 내 육체를 장악하는 두 가지 존재를 알 자격이 있다. 사실 서로 닮은 이 두 가지 존재는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육체를 점령하고 있다. 두 가지 존재 중 한 가지는 두려워하는 마음의 흥미를 느끼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신념으로 가득 찬 마음의 흥미를 느낀다. 근데 지금 너가 지냈던 1년 동안은 그 노예처럼 내몰리고 다녔던 그거가 바로 첫 번째 존재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난밤 너가 호텔에 그 비싼 스위트룸에 머물 수 있었고 이러는 거는 신념의 존재가 너의 육체를 장악했고 그 덕분에 너는 의욕이 지금 충만해졌다. 그래서 이 존재를 편의상 또 다른 자아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자아는 한계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불가능이라는 말을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존재가 다시는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화려한 호텔, 호화스러운 환경을 선택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잠시 물러나 있다가 우리가 또 어떤 이제 또 다른 걱정이나 두려움이 또 오르면 그 기회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의 문을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아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면 내 앞에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자아는 일시적인 좌절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실패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좌절을 딛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또 이렇게 좌절을 겪으면 영원한 실패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주저앉은 적이 많잖아요. 근데 힐도 자기가 사는 동안에 여러 번의 좌절을 겪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좌절 속에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씨앗을 발견했고 그 덕분에 위대한 성공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나폴레온 힐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폴레옹 시대 때 대공황이 일어났었고 지금 우리에서도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위기가 좀 찾아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폴레옹 힐 그 저서를 보면은 신념을 가지고 삶에 대한 그 용기를 오히려 더 이 어려운 점이 어, 이 불확성 시대가 경제의 불확성 시대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내면의 우리의 그 의지와 내면의 힘을 찾아야 되는 대단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돌아다 보고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을 찾고자 노력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과거의 얘기를 돌아다 보면서 성공의 어떤 주인공이 돼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패란 변형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와우, 너무 멋지 않아요? 실패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실패는 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모든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어떤 그런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 속에 있을 때에도 어떤 이러한 개념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알고만 있다면 이 모든 것, 이것도 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다. 어떻게 보면 그 나폴레온 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 침체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분석해 보면 대공황은 재앙이라기보다 축복에 가까웠다. 와,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너무 모질게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경제적 재앙이 이게 어떻게 축복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이상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 직접 그 경제적인 재앙이 오히려 진정한 위기를 넘어서 심오한 정신적 성장을 음,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맞고 있는 이 경제적 위기가 오히려 축복에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직한 거, 또 경제적인 난관 이런 거는 어쩌면 변형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가들도 그런 아니면 우리 또 소소하게 우리 소시민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이 음, 새로운 사업 아니면 새로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힘내고 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더 용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힘을 내어보기로 해요. 그 나폴레온 힐이 그 역경을 이겨내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또 다른 자는 기도를 할 때 목적에 집중해야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은 염두에 두지 말라고 일러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중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열망을 현실로 바꾸는 힘의 원천은 무한한 지성이며 이 무한한 지성은 기도를 하는 당사자보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주적 정신을 신뢰하고 당신이 기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계획과 방법을 맡긴다면 이게 설사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기도 결과로 얻는 모든 것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되고 또 기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계획은 또 자연의 법칙을 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자아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우주적 정신에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사나요? 요새 이제 뭐 명상, 기도 이런 거가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당신이 신을 믿고 당신이 기도를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과 방법을 맡기는가 신에게. 그 다음에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이거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또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이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역경에 처할 때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는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해빙이라는 책을 말씀드렸잖아요. 소개드렸잖아요. 거기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편안함, 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빙이나 아니면 이 책, 이 책에서도 보면은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이 책도 결국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불황이든 호황이든 내 인류의 최대 목표인 행복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한 지성이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더 많은 걸 물으면 또 안내를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삶에 두려운 삶에 가지고 있는 축복의 목록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가 커다란 변화, 거대한 변화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의심, 망설임, 두려움의 그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럴 때 또 다른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변함없이 떠오르고 또 따뜻한 햇빛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대지는 풍부한 식량과 의복을 생산해냅니다. 물은 늘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숲속의 동물들은 필요한 만큼만 먹고 구하죠. 우리 인간들처럼 욕심 많게 많이 먹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연은 딱 자기들이 할 일을 변함없이 하고 그다음에 동물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만 딱 취하고 먹잖아요. 우리가 또 고단한 하루가 끝나면 평안한 밤이 오고 바쁜 여름이 지나면 또 조용한 겨울이 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쩌면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알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온답니다. 우리가 봄이 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그런 열매가 풍성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나폴레온 힐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음에 대한 본질부터 바꿔야 물질적, 재정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예언할 수 있다. 사람은 믿음에 대한 본질부터 바꿔야 물질적, 재정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챕터 3부터는 이제 악마와의 이상한 인터뷰가 시작되다 하면서 이제 악마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오늘 계속 이어서 하면은 약간 좀 앞에서 하는 내용하고 뒤에서 하는 내용하고 약간 좀 결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만 끝내고 챕터 3부터는 제가 좀 이 내용을 더 굉장히 좀 내용이 길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힐과 악마가 인터뷰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약간 재판관에서 재판하듯이 어떤 그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기록한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가져와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드립니다.